우리는 매일 아무런 의심 없이 은행을 이용합니다. 월급이 들어오고 카드로 결제하고 필요하면 앱을 열어 송금 버튼을 누릅니다. 이 시스템은 너무나 익숙해서 불편함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마치 오래된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처럼 길이 좁아도 늘 그래왔기 때문에 아무도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익숙한 시스템의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금융 인프라의 핵심 엔진은 사실 수십 년 전에 설계된 낡은 구조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송금의 표준으로 사용되는 스위프트 체계는 무려 50년 전에 설계된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50년 전이면 인터넷조차 없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만들어진 규칙과 구조가 오늘날 수조 원이 오가는 글로벌 금융의 중심을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낡은 구조의 문제는 국경을 넘는 순간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해외에 돈을 보내려고 은행 창구 앞에 앉았을 때 그 불편함은 단순한 불쾌함이 아닌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은행을 통한 국제송금은 평균 3일에서 5일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송금액의 평균 10%를 넘기도 합니다. 100만 원을 해외로 보내면 10만 원이 수수료로 사라지고 돈이 도착하는데 최대 닷새가 걸립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자금 흐름의 막힘이고 기회비용의 손실입니다. 개인에게는 소중한 자산이 중간 단계에서 조용히 녹아내리는 경험입니다. 이 문제는 특히 해외 노동자나 중소기업처럼 자주 그리고 소액으로 국제송금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크게 체감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스위프트 방식은 여러 중개은행을 거쳐 돈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다시 C은행을 거쳐 최종 수신자에게 닿는 동안 각 단계마다 시간이 쌓이고 수수료가 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갈증입니다. 더 빠르고 더 저렴하고 더 투명한 방식이 있어야 한다는 강력한 필요가 시장 안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XRP가 등장합니다. XRP는 2012년 출범 당시부터 국제송금의 효율 개선을 핵심 비전으로 내세우며 금융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기존 금융기관들이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블록체인 기술로 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암호화폐는 대부분 투기 자산이나 실험적인 기술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접근은 매우 낯선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리플이 내세운 XRP는 처음부터 방향이 달랐습니다. 비트코인처럼 화폐 자체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금융 시스템이 돈을 주고받는 방식 자체를 바꾸려 했습니다. XRP는 스위프트의 복잡한 중개 단계를 생략하고 단 3초에서 5초 만에 결제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3일도 아니고 5시간도 아닌 3초에서 5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속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결제 방식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익숙한 은행의 세계를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금융의 영역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에 진입한 XRP는 곧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에 오릅니다.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기존 금융 시스템 안에서 작동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했습니다. 그 해법이 바로 온디맨드 유동성, 즉 ODL 모델입니다. ODL은 XRP를 브릿지 자산으로 활용하여 기존 방식의 핵심적인 비효율을 제거하는 구조입니다. 기존의 은행들은 해외 거래를 위해 상대국의 은행 계좌에 미리 거액의 현금을 예치해 두어야 했습니다. 이를 노스트로 계좌라고 부릅니다. 돈이 실제로 필요하지 않아도 만약을 대비해 묶어두어야 했던 것입니다. ODL 모델은 이 노스트로 계좌의 필요성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은행은 이제 거액의 자금을 미리 해외에 묶어둘 필요 없이 실제 거래가 필요한 순간에 XRP를 중간 다리로 삼아 실시간으로 자산을 교환하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 입장에서 자본 효율성의 극적인 개선을 의미합니다. 묶여있던 자금을 풀어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구축된 금융 시스템의 관행을 바꾸는 일이었고 각국의 규제와 기존 플레이어들의 저항도 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XRP는 이 모든 장벽 속에서 기술적 실효성을 하나씩 증명해 나갔습니다. 오랜 도전 끝에 XRP는 마침내 금융 세계에서 가장 값진 보물을 손에 넣습니다. 바로 기관급 신뢰입니다.
JP모건은 XRP를 기관급 채택을 위한 가장 강력한 디지털 자산 중 하나로 공식적으로 지목했습니다. JP모건은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 기관이 XRP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것은 단순한 호평이 아닙니다. 국제통화기금, 즉 IMF 역시 XRP가 국제결제의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 있는 주요 솔루션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IMF는 전 세계 190여 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금융기구입니다. 이 두 기관의 공식적인 평가는 XRP가 더 이상 실험적인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외부에 있던 가장 보수적인 금융 권력의 중심부가 XRP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신뢰는 단기간에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년에 걸친 기술 증명, 파트너십 구축, 그리고 끊임없는 시장 설득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보물을 얻는 순간 XRP는 또 다른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공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XRP가 금융기관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 거대한 규제 권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는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XRP가 증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고 이 법정 공방은 무려 5년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XRP의 성장은 일시적으로 멈춰섰고 시장 전반에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거래소가 XRP 거래를 중단했고 기관 투자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법적 불확실성이라는 먹구름이 XRP 위에 오랫동안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리플의 네트워크 구조가 지나치게 중앙 집중화되어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탈중앙화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부에서 리플의 구조적 특성은 거센 저항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시련, 즉 법적 공방과 구조적 비판은 XRP가 진정한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했던 관문이었습니다. 쉽게 얻은 보물에는 쉽게 무너지는 기초를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XRP는 이 혹독한 시간을 버텨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8월 리플은 SEC와의 합의를 통해 5년에 걸친 법적 불확실성을 공식적으로 해소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송 종결이 아니었습니다. XRP가 규제의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공식적인 확인이었고 그동안 관망하던 기관 투자자들과 금융기관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시련을 겪고 돌아온 리플은 이전보다 훨씬 정교하고 전략적인 모습으로 시장에 재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RLUSD의 출시입니다. RLUSD는 리플이 내놓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XRP와 함께 이중 토큰 전략의 한 축을 담당합니다. XRP가 속도와 효율의 영역을 맡는다면 RLUSD는 가격 안정성의 영역을 담당합니다. 보수적인 은행들이 암호화폐 채택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가격 변동성입니다. RLUSD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며 XRP 생태계가 기존 금융기관의 요구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련을 겪은 뒤 더 강해진 전략, 그리고 더 넓어진 포용력. 이것이 귀환한 XRP의 새로운 얼굴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변화된 세상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 10개국 이상의 중앙은행이 리플과 협력하여 CBDC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CBDC는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민간 기업인 리플이 각국의 중앙은행과 손을 잡고 국가 단위의 결제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은 XRP의 위상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XRP는 은행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XRP는 은행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XRP를 장착한 은행들은 이제 24시간 쉬지 않고 국경 없이 실시간으로 결제를 수행하는 현대적 기관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XRP는 은행이라는 기관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이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핵심 엔진 역할을 선택했습니다. 은행의 대동맥이 되어 전 세계 돈의 흐름을 투명하고 빠르게 만드는 길. 그것이 XRP가 스스로 선택한 방향이며 그 선택은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50년 된 스위프트 체계 위에 서 있던 금융 세계가 3초 안에 결제가 완료되는 새로운 인프라 위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의 교체가 아닙니다. 국경과 시간의 제약을 넘어 돈이 자유롭게 흐르는 금융 질서의 재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XRP가 있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시각에 새로운 관점을 더해드렸으면 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금융과 디지털 자산의 세계도 그 흐름의 본질을 파악하면 훨씬 명확하게 보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이 채널에서 시장의 표면보다는 구조를 읽는 심층적인 분석을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더리움이 왜 중요한지에 대하여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